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돈이 모이는 사람, 돈이 새는 사람. 돈이 없을 때 욕망이 더 커진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이 모두 재테크 정보에 민감한 것은 아니다. 금리가 0.1%더 높은 정기예금이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 예금을 모두 옮기고 유망주라는 말에 무조건 투자하는 등 계획 없이 돈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일 리 없다. 부자는 절대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지 않는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거의 이자가 붙지 않는 보통 예금에 돈을 꾸준히 넣어둔다. 돈을 불리는 사람은 보통 예금에 최소 자기 월급액의 6개월치 정도는 가지고 있다. 보통 예금을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친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손해본 사람은 많이 봤지만 보통 예금에 넣은 돈을 조금이라도 손해봤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보통 예금은 현금 카드로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다. 돈이 있으면 쓰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다.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가고 멋진 옷을 사 입고 싶어 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매스미디어와 광고를 이용해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작용한다. 금융상품의 이자율도 용의주도하게 우리의 감각을 둔화시키는데 돈이 모이는 사람은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묘하게도 인간은 돈이 없으면 한층 더 욕망을 느낀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계속 먹어대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아귀처럼 돈도 이와 마찬가지로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소비를 하고 싶어 안달하는 경향이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빚을 지고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 생활을 한다. 다음 페이지요. 이러한 심리를 비즈니스에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소비자 금융 회사이다. 보통 예금에 돈을 꾸준히 넣어두는 일은 돈을 모으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것이 재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 많이 듣지만 너무 일반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사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보니까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 없고 또 요즘은 또 뭐죠? 4차 산업그래서 핀테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 주위에서. 요즘 왜요? 뭐 비트코인 초창기 하신 분 돈 벌었다 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에 돈 벌었다 하면 또 가상화폐에 또 돈들이 몰리고 사실 저 주위에도 보니까 뭐 그런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투자도 중독이고 대출도 중독이고 소비도 다 중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테크가 중독이라면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계속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거죠. 그럼 중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욕망이 커진다는 말이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해봐요. 사실 그 보기만 봐도 배부르잖아요. 우리 뷔페 가서 많이 못 먹잖아, 사실. 왜냐? 그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하면 눈이 벌써 배가 불러버리니까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입으로는 다 안 들어갔지만. 근데 냉장고에 먹을 게 텅텅 비고 없다 생각하고 내도 지갑에 돈이 없고 또 내 통장 잔고가 바닥에 나갈 때 여러분 더 소비하는 거 혹시 아세요? 이 양 뭐 없는 거 될 대로 되면서 막 쓴다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실 또 뭐 더 잘 안 써지죠. 그러니까 보니까 부자들은 사실 더 많이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하면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먹고 싶죠. 이 과일도 먹고 싶고 저 과일도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건 더 많죠.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짠돌이 카페에도 돈을 모으신 분들 보면 뭐 주식이나 뭐 집을 뭐 경매를 재테크해서 뭐 돈 벌다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보다는 진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딱 있잖아요. 예금해서 금리 작은 금리지만 예금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저는 더 존경스럽다 생각해요. 뭐 주식 투자나 뭐 이런 재테크를 잘해서 한순간에 돈을 확 벌 수도 있겠죠. 뭐 아파트 그죠? 뭐 분양할 때 뭐 1,000만 원에 샀는데 2천만 원에 팔았다. 사실 배 시세차익 남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돈이 그대로 있을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번 돈 어떻게 돼요? 갑자기 쓰고 싶죠. 더 쓰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공짜로 벌었으니까. 근데 차곡차곡 힘들게 모았으면 쓰기 힘들잖아, 그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욕망이잖아, 욕망. 돈에 대한 욕망. 그 욕망을 좀 내려놓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 해봤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50만 원 쓰는 것도 교만이고 맞잖아요. 교만이잖아요. 내가 그만큼 안 버는데 그만큼 쓰는 거지. 요즘 사실 다 그래 쓰잖아요. 우리 다 지금 교만한 거예요. 돈 없는데 쓰잖아요. 카드 쓰잖아요. 카드 다 뭐예요? 외상할부잖아요. 저도 뭐 카드 자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말 자격이 없지만
사실 이제 현대에는 카드사 때문에 우리가 진짜 거기에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짠들이 카페도 보면은 카드를 뭐 서너 개는 기본이더라고요. 이따가도 또 자르고 저도 그랬어요. 카드 만들었다가 또 자르고 또 만들어서 자르고 계속 반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카드가 있으면 못 돼요, 사실. 100만 원짜리 카드 없으면 사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현찰 주긴 진짜 아깝거든요. 근데 100만 원짜리를 뭐 12개월 할부한다. 눈이 번쩍 뜨이죠. 왜냐? 할부니까 이제 돈이 줄어들잖아요. 뭐 얼마 안 내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함정이죠. 그것만 사고 치우면 괜찮은데 안 그렇거든요. 더 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안 그래도 아들이 이제 곧 제대인데 갑자기 지금 뭐 집에 지금 하나 둘셋 5개가 지금 택배가 와 있어요. 해외 뭐 직구로 구입한 가방, 또 뭐 책, 또 휴대폰 케이스, 또 뭐 신발 갑자기 막 이렇게 구입하더라고요. 왜 이러냐니까 이제 다시 이제 8월 말에 제대하고 9월 초에 다시 일본에 이제 복학하러 가거든요. 그 갈 때 이제 가져갈 거라면서. 사실 그 가서 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한꺼번에 막 우리가 보니까 중독이 뭐냐면은 그걸 사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매일 뭐 택배가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 중독이다, 쇼핑 중독이라면서 그걸 안 하면 불안한 거죠. 우리 어떤 사람도 책을 막 사잖아요. 그것도 중독인 거예요. 어떤 사람 신발을 막 수집하고 어떤 사람 목걸이 다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중독인 거예요, 중독. 이게 중독은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욕망을 좀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욕망을 한번 팍 죽입시다. 오늘 욕망을 죽인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